곳곳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공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대 정현출 한국공산대학교 총장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자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장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현춘 총장님께서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을 시작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대통령실 농업부사관,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정책국장, 국제협력국장을 역임하시고 제12대 한국공산대학교 총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총장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제 차렷 하나님께 은혜.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저는 제12대 총장으로 임명받은 정현출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수산업 미래를 창조해 나갈 정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 최고의 농수산업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학 비전을 새롭게 하고 또 교령을 변경하는 등 대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조재호 전임 총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개월간 총장 직무를 성실하게 대행하신 김승희 교무처장께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수산업의 특성과 의의, 그리고 우리 한농대가 한국의 농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온 무서 깊은 산업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수산업을 운영하는 겉모양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연이 주는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인간이 번성하기 위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나누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인간은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공급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수산업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요성과 의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농수산업은 가장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농수산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져서 인류가 배고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자 역설적이게도 농수산업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대단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는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돈만 충분히 있으면 먹을 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에서 식품 공급이 풍부해졌다는 사실이 농수산업의 본질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기후변화나 자원 공급 애로, 경제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먹을거리의 공급에 위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농수산업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하는 숙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비하면 극히 최근의 일이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경제가 대폭 개방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많은 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인구도 급증했습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좁은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경우도 해외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인구 규모에 비해서 국토와 농지가 좁기 때문에 필요한 식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수산업의 비중이나 농업인의 소득 수준도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9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무역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농업에 불어닥칠 큰 변화와 예상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입니다. 당시 농업계 지도자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무역 환경 변화가 한국 농업에 몰락을 부를 수도 있다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유능하고 창의적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학교 재정과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농업 현장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 적용을 선도하고 또 농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정의의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매우 독특한 목표를 가진 우리 대학이 1997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과분한 탓인지는 몰라도 세계의 수많은 농업학교 중에 우리 한농대와 같이 독특한 설립 배경을 가진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농대가 다른 산업 전문 대학들에 비해서 독창적인 학사 제도를 가지게 된 것도 바로 당시의 그러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개교 후 25년 동안 학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농업 분야 6개 학과 240명 정원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수산 분야도 추가되고 학생 수도 늘어서 19개 전공 570명의 정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졸업생도 6,475명을 배출해서 전국의 농업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과 내실의 양 측면의 성장은 그동안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서 노심초사한 교수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묵묵히 애쓴 교직원들의 공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자녀를 농업인으로 길러보겠다는 귀한 결심을 가진 학부모들의 성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도 꾸준하게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한농대가 당면한 여건과 과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 진전과 출산율 하락의 충격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경영주가 점점 드물어지는 등 인구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전기, 석유, 농기계 등 생산 요소의 가격과 인건비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사회 심화, 소비자 수요 다양화 등 경영 여건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는 모든 나라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농정 공약과 국정 과제로 선정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한농대가 개교한 1997년에 농림부에 들어왔습니다. 유통, 국제, 농정, 농촌, 식품국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농업 정책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농대와 직접 인연을 맺은 것은 2009년 한농대가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소속을 옮길 때 경영인력과장으로서 이관 작업을 담당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당시 저와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출범 과정에서는 농업정책국장으로서 우리나라 농업 미래를 책임질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한농대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청년농업 육성 대책을 잘 보시면 한농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만든 내용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한농대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총장의 직무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농대가 그동안 이루어온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그대로 학습하는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숙제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농대는 다른 대학과는 구별되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문제의식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우리 학교는 단순히 학사학위를 얻기 위해 들어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학교가 여느 대학과 유사한 학교라면 모든 학생에게 전에 학비와 숙식을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연동 영어 의무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2학년 실습 과정을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수진으로 굳이 현장 지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을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농대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저와 함께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애로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각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장이 저부터 앞장서서 이러한 다짐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저는 다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학교의 최상위 목표는 학생이 최고의 농업 교육을 받아서 졸업 후에 자립, 자조, 협동하는 농업 인재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즉, 학교 행정에서부터 수업, 실습, 교내 활동 등 모든 것을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장을 돕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교직원의 평가 기준도 이를 중심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는 열린 생각과 행동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과거의 선례 등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분들과도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안목을 크게 열어나갑시다. 셋째,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 총장으로서 학교 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반면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담당 과목을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는 권한이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업을 제공하고 성장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경을 담아 바라보고 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한
큰 뜻에 봉사하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성장 배경이 달라서 일하는 중에 간혹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창의적으로 또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우리 관계를 망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존경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농업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제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의 주인임을 잊지 맙시다. 저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단상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꽃다발 선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불리학 교직원을 위하여 우수여기에 요즘뉴스, 유공조합, 김주인관, 학생의 방향상 학생이 분장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영 관련 있겠습니다. 학생이 가운데 서면 안 되나?